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영성TV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김경수의 재판 결과에 매우 주목한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누구도 김경수의 구속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가 김경수의 재판 선고일 하루 전에 발표가 되고 드루킹의 재판 선고문을 보면서 이 재판부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재판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방송을 김경수의 재판을 선고하기 전에 예측 방송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경수의 재판 결과에 매우 주목한다는 방송을 급히 선고 전에 방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원에서 갤러그 의원이 주한미군 감축 조건을 기존의 국방수권법보다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협의를 해서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국방수권법이 소개됐을 때나 오늘 미 하원 갤러그의 법안이 나왔을 때나 사람들은 그런 법안으로 주한미군이 이제 철수할 수 있다,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미 의회에서 자꾸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미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실제로 아주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나왔을 것이라는 점이고, 우리는 바로 그런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의회가 아니라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의 이런 법안들의 골자는 주한미군 철수 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지 아예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북핵 제거와 딜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럴 경우 미 의회가 막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북폭의 신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지껏 북핵이 60개 이상이라고 발표했던 것을 갑자기 주일 미군이 북핵 15개라고 발표를 한 것은 북한 보고 핵 15개 내놓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면 딜로 그것을 받겠다는 신호를 미국이 북한에 준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핵 중에서 15개만 내놓으면 그들이 바라던 경제제재의 해제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방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것은 첫째,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밖에서 미국이 연합군과 북폭을 할 시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1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들의 철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도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가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 북폭 시에 북한의 첫 타격 대상인 주한미군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는 폭망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는 몰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북한 내 핵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폭 부위에 미 지상군이 진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레 주한미군이 주북미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보다는 주북미군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보수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황장수 씨와 조갑재 씨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는 근본적으로 그 배경이 다릅니다. 황장수 씨는 먼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200억을 가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황장수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한미군의 가치가 1200억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한국 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사드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 황장수 씨,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또 조갑재 씨 같은 경우에도 조갑재 씨의 유튜브 제목을 보니까
홧김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방송을 시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황장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분명히 보수평론가이지만은 과거에는 운동권 세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은 미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수로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그러한 반감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황장수 씨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여유자금이 충분하신 분이라면 달러를 매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라는 점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 전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그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달러 매수를 지금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 경제 역시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침체 상황 속에서 달러의 유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환율의 하락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을 한다면 환율은 폭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북폭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달러의 유입이 줄어들게 되고 환율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달러의 유입이 감소하게 되면 환율 하락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달러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 달러에 투자하실 분들은 수수료가 비싼 외화 현찰보다는 외화예금 형태로 보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달러를 살 때 은행 거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80%까지 수수료가 우대되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